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행복 인생 수업의 제 6강입니다. 6강의 제목은 행복과 진정한 성공입니다. 성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두 번째 강의 2강에서 제가 플로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가지고 행복이 그냥 꽃이 크게 핀 것처럼 만개하는 것을 이제 플로리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 플로리시를 도달하는 방법이 바로 팔마라는 건데, 이건 행복학의 어떤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낸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행복 비결을 한 제목으로 제가 지금 팔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2강부터 지난번에 제 6강까지 이제 했었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취는 accomplishment인데 성취와 성공, success와는 완전히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취와 성공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오늘 성취와 성공을 같은 개념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성취고 무엇이 성공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스님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속세의 인연을 끊고 이렇게 산 속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죠. 신부님들은 또한 어떤 믿음을 최고라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많은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가 그 성취욕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6.25 때, 6.25 이후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정도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들 어떤 성취욕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성취욕이 바로 세계 최고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어떤 돈과 어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명예나 돈, 명예, 권력을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돈을 많이 버는 거가 성공이다. 누군가 성공했다 그런다면,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 정도 국가까지 된 건 사실이지만은, 그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많은 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돈만 생각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또 거기에 건강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돈과 건강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가 현실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다면 2020년 국내에서 팔린 복권이 바로 총 금액이 저렇게 4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하루 평균 1,300만 건 정도가 팔렸다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이 10장씩 산다고 본다면은 한 130만 명이 사는 것이고, 5장씩 산다면은 260만 명이 산다는 거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저렇게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로 세계 7번째 진입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을 5030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30위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 전 세계 1위가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870만 명이죠. 인구가. 두 번째가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는 5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인구가 작은 소국들을 뺀다면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국가들 중에서는 7번째로 부자인 나라인 것이죠. 6.25 이후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게 7번째로 부자 나라로 진입한 건 사실인데 그 결과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행복감은 최저고 자살률은 1위라는 거죠. 지금 통계적으로. 2019년도 하루 평균 40명 정도가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행복감은 최저고 자살률을 1위라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의 총체적인 어떤 집합이 바로 출산율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나라가 0.83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전 세계 198개국 중 꼴찌라는 거죠. 우리가 꼴찌인데 우리 바로 다음 꼴찌에서 두 번째가 그 푸에르토리코인데 근데 그건 1.2명이에요. 결국은 꼴찌하고 우리 꼴찌하고 바로 우리의 1.2인 그러한 얼마나 거기에 격차가 큽니까? 참 말도 아니죠. 우리가 행복감이 최저고 자살률 1위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 집합이 바로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출산율이 저렇게 되는 게 젊은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사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가 고생을 해서 이 정도로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왔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문제는 가치관들이 돈만이 최고다, 돈만 벌면 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우리의 민족의 어떤 생존에 지장을 받고 아주 굉장히 큰 문제죠. 민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거죠, 출산율은. 근데 무슨 수로 저걸 고칠까요? 얼마 전에 그 매일경제에서 저런 출산율을 놓고 저출산 극복 말고 적응을 하자 이런 이제 그런 칼럼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뭐 프랑스는 뭐 처음에 어떻고 뭐 저는 여러 가지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저 상태를 어차피 안 되니까 뭐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적응하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게 만약 적응을 해가지고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국가가 없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적응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1.6명일 때 국가적인 그걸 위기로 생각을 하고 국내 총 생산 5%를 투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1.6명에서 2명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5년 전에 1.9명이었는데 지금도 15년이 지난 지금 0.84명으로 오히려 떨어진 거죠. 돈을 투입한 건 아니고 15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의 약 0.5%를 투입했는데 최근에는 1.38%까지 출입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결국은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국민 모두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죠. 토마스 홉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늑대다. 저런 식으로 비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 특히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그 리더들이죠.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정치인들의 형태를 보면 그야말로 저게 맞잖아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죠. 좌우 갈려가지고, 보수와 진보로 갈려가지고 무조건 상대방은 그냥 적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행복도 OECD 최저, 자살률 1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불 될 때까지는 행복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상 되면 행복과 소득은 관계가 없더라. 이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이죠.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4만 불, 5만 불, 6만 불 해봐도 행복도가 거기에 따라 올라가거나 할 일은 없다는 거죠.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성취냐, 인생에 있어 어떤 걸 성공으로 보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냐, 이거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떤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성취, 성공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취인가 하는 것은 동서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부처님 또는 또 다른 여러 어떤 그런 분들이 이 성공, 성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머슨의 시에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자주 많이 웃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사랑, 찬사를 받는 것, 친구의 배반을 잡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 죽기 전에 본인 탄생 이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성공이라는 거죠. 저기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명예가 높아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에머슨의 저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시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공감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많이 이웃을 사랑하라, 많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거가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오온개공, 오온이라는 것은 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게 공이다. 공은 그냥 빈 게 아닙니다. 구름을 보면 분명히 현상이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현상. 그러나 나중에 바람이 불거나 한 다음 구름이 없어지죠. 흩어지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현상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거.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가 현상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죠. 결국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거. 인연 생기라 그러죠.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게 지금 그렇게 현상은 있대 실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서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공자님은 인의의 해가지고 사람이 항상 갖춰야 되는 5가지 도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의의 지신이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냐, 이걸 갖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공부를 하라는 거죠. 도덕경으로 유명한 노자는 자연과 같이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자연을 얘기를 했죠. 자연이 예를 들어서 채송화는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없죠. 예쁜 장미에 비한다면. 그러나 그 채송화가 그 장미를 막 부러워해 가지고 고통을 받거나 하는 거 없잖아요.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그냥 사는 거죠. 장미는 장미대로.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사는 건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군가 부자에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생긴 것 같으면 막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죠. 채송화가 내가 장미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인간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자연처럼 그냥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게 이제 노자의 가르침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을 발휘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그걸 탁월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강점을 발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고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성장하는 삶을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 까레리나 같은 소설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성장하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죽거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런 식으로 톨스토이는 많은 소설에서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실패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소설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워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 세계 전자상결의 1위 업체가 중국의 알리바바죠. 거기에 창업자인 마인이 요새 지금 중국 공산당에 좀 믿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좌우명이 바로 정관중묘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가능성을 즐겨라.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상선약수가 바로 나의 좌우명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저렇게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저 상선약수는 바로 그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런 어떤 삶이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 그러면은 후반기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과연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적어도 한 50세부터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신중하게 진솔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 삶을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금년에 102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냈는데, 그 책의 요점은 저 세 가지입니다. 평생 공부하라, 평생 일하라, 그리고 항상 즐거움을 찾아라. 저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된 저게 아주 정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특히 이막 인생을 사는 분들, 60이 넘은 분들은 저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필요하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60이 넘어가면 이제 자식들도 어느 정도 다 교육이 끝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한 저 세 가지, 평생 공부하라, 평생 일하라, 즐거움을 찾아라 라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건데, 제가 그걸 어떤 5가지로 좀 더 한 세분화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공부, 일, 관계, 취미 5가지로 나눴는데, 그 모든 그 5가지의 바탕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도 뭔가 좀 내가 좀 즐거운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일을 해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 친구와의 관계 같은 건 결국 그냥 그거 자체가 다 즐거움이요. 취미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할 때도 내가 어떤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수영이면 수영, 탁구면 탁구, 걷기면 걷기, 이런 거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해서 모든 거가 다 즐거움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 5가지가 어느 한 가지만 특화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5가지가 다 조화롭게 잘해야 되는 거죠.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 60대 이후에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나눠보면 유유자적형, 그냥 매일매일 나는 그냥 놀면서 사는 거,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평생 현역형, 날마다 어쨌든 계속 일하는 거죠. 또는 매일 그게 공부하는 거, 또는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 또는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벤처를 창업한달지 어떤 그런 일에 어떤 모험가형, 저럴 수가 있는 건데, 저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게 아니고 5가지를 전부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평생 어떤 일도, 죽는 그날까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어떤 모험할 거가 있다면 모험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쉬는 거. 그래서 5가지가 조화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5가지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꿈이나 목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꿈과 목표는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늦더라도 이것저것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늦더라도 그 방향에 갈 수가 있는 건데,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이 간다고 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나침반이나 북극성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꿈과 목표는 작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걸 성취하면 즐거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매일매일 생각을 했을 때, 매일 오늘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일정한 어떤 노력을 했다. 그러면 기쁜 거죠. 그렇게 작게 나눈다면
작은 기쁨을 항상 자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은 즐거움이 기반이 돼야 된다. 우리가 꿈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방향 때문에 그걸 그렇게 설정을 해 놓는 거지, 그거 자체 어떤 꿈이나 목표를 위해서 미래에 달성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지금의 삶을 내가 희생한다, 오직 그것만 본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 강의인 제5강에서 의미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니고 가정지향적인 삶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루하루의 우리의 가정, 목표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게 아니고 이 가정 자체가 중요하다.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의 가정이 즐거워야 된다. 충분히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삶의 가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즐거움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특히 후반기 삶에서 중요한 게 바로 매일매일 즐거움, 지금 여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즐거움이 있으면서 그게 또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지금 여기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은 습관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한다, 또는 책을 본다, 또는 내가 글을 쓴다, 이런 그런 것은 전부 내가 습관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일어나면 그냥 운동, 글 쓰는 거, 공부하는 거, 그렇게 무조건 할 수 있도록. 저 같으면 저녁을 먹고 나서 항상 공원으로 운동하러 나갑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저녁 약속이 있다면 못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만약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면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어떤 습관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그걸, 우리가 필요한 걸 습관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루틴이라 그러죠. 반드시 좋은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좋은 습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가 설정한 꿈이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5가지 중에서 마지막은 바로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아까 지금 102세 드신 김영석 박사님이 가장 중요한 게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공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냐, 내가 이 나이가 공부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냥 옹고집이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범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인문학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인간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의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대가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빨리 지금 넘어가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식당에 가면, 식당이든 뭐 카페든 가면 다 항상 QR코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직접 적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든 분들은, 많은 분들이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적습니다. 근데 QR코드는, 카톡은 모든 사람이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카톡 열어놓고 두 번만 흔들면 그냥 QR코드가 저절로 나옵니다. 카톡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 설정하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몇 초만 돼가지고 그 기능 설정해 놓으면 누구든지 그냥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그냥 카톡만 실행시켜가지고 두 번만 흔들면은 바로 QR코드 나타납니다. 그럼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볼펜 가지고 적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카톡에 보면 항상 자기 친구들 중에 생일인 사람이 뜹니다. 그러면 생일 축하 이제 톡을 보내면, 오늘 내 생일이 아니야. 사실 내 생일이 음력인데 그게 잘못됐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생일이 어떤 다르다면 그거 고치면 되거든요. 고치면 몇 초면 됩니다. 그거 몇 초. 몇 번만 클릭하면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고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다르게 돼 있는 걸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올바른, 내가 어떤 지내고 있는 내 생일자에 내 알고 있는 사람의 축하 인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고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 매년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지식이 너무나 그냥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배워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외국 여행할 때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다. 뭐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그러면 그걸 또 공부하면 되죠. 외국어를 공부하면 되죠. 또는 뭐 내가 어떤 악기를 새로 배우고 싶다. 또 취미 활동으로 뭔가 새로 배우고 싶다. 하여간 공부할 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인생, 뭔가 배우는 거, 그게 바로 특히 후반기 인생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에 대해서 2강부터 오늘 6강까지 5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걸 5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미 지난 먼 강의가 많이 지금 잊어버렸을 거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팔마 이 5가지 강의를 요약을 해서 한 번에 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 인생 수업의 핵심 슬로건이 1톤의 지식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팔마에 대해서 총 5강, 2강부터 시작해서 6강까지 5강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아봐야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강의를 한번 되풀이해서 보시고 이걸 반드시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번 강의에 이걸 한번 요약을 하겠으니까 이걸 한번 듣고 우리 모두가 실천을 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 인생 수업의 6강은 행복과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 인생 수업 TV는 매주 금요일 저녁 한 6시경이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그 일요일 밤늦게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서 결국 내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나 지금 올릴 것 같은데, 결국 뭐 이렇게 불가피한 일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 매주 금요일 저녁 한 6시경에 행복
인생 수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고맙습니다.